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검사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PCR 검사,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코로나 검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PCR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여나 PCR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쉽게 PCR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PCR 검사, 뭐 신속 항원 검사, 항체 검사, 배양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가 PCR 검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PCR 검사가 정확도가 제일 좋고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속 항원 검사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수십 분 안에 알 수가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PCR 검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확진 검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PCR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전용 장비와 시약,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검사에 비해서 어떤 엄청 거대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지 봤더니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설명드렸어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RNA에 단백질로 쌓여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코로나19, 학명으로는 사스코브2라고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렇게 RNA 안에 여러 가지 초록색 얘네들이 N 단백질이라는 거고 그 막을 싸고 있는데 그 막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고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나중에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할 때 얘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 막을 구성하는 이 막이 어떻게 보면 이 RNA가 굉장히 핵심인데 이거를 보호하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을 꾸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이제 아이를 낳음으로써 번식을 하잖아요. RNA는 어떻게 번식을 할까요? 이게 RNA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RNA가 이렇게 전사가 돼요. 그러면 그 RNA를 통해서 계속 번식을 하고 그 RNA가 또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어떤 뭐 중합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 중합 효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이 염기 서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했더니 이번에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스파이크 프로테인 짱 만들어졌고 그 다음 지나갔더니 얘를 이제 읽었더니 이번에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면 이 단백질이 딱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단백질에 대한 이 아까 말씀드렸죠. 중합 효소가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S, E, M, N 얘네들을 이제 차례차례로 만드는 거예요. S가 만들어지고 E가 만들어지고 M 단백이 만들어지고 N 단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번식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PCR 검사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두현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안경을 썼고 내과 전문이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안경 쓰고 내과 전문의 이게 저라는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 메르스니, 뭐 사스 바이러스니, 뭐 박쥐로부터 유래된 사스 바이러스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염기 서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E단백질, N단백질 뭐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단백질들이고 이 단백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염기 서열. 그러니까 지도인 거예요. 이렇게 중화표소가 가면서 아 얘는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설계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찾아서 아 얘가 이렇게 이 E단백, N단백, M단백을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 있는 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염기 서열을 찾으면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겠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할 때 찾는 염기 서열들이 이 RDRP라고 이 중화표소거든요. 이 중화표소조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그런 단백질이고 염기 서열인 거죠. 그래서 RDRP, EN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PCR에 대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바이러스 RNA가 이렇게 하나가 한 가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안정해서 변이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 RNA가 일단은 그 PCR이라는 거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건데 중합 연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합 효소가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한 개의 바이러스가 이 사이클을 이렇게 돌므로 인해서 두 개가 된다. 이 증폭한다라는 이 핵심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뭐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이것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RNA를 통해서 뭐 DNA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두 배가 되는 과정이 PCR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무리 바이러스가 적게 검출되더라도 이거를 증폭시키니까 아 얘가 조금만 있어도 조금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우리가 검출해낼 수 있겠구나. 즉 민감도와 특이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CT 값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T 값. 그래서 이거는 리얼타임 PCR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PCR은 말 그대로 RNA 하나를 가지고 이 RNA를 두 배로 늘리는 그런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얘가 얼마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도달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냐? 여기 보시면 이 사이클 넘버라고 해서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면 두 개가 생기고 한 번 더 돌아가면 이 두 개에서 네 개가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돌아가면 네 개에서 여덟 개가 되겠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우리가 도달할 때마다 이 목표하는 면역 형광 그 타겟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 타겟. 그래서 그 수치만큼 이것은 그냥 바이러스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러스 수. 증식할 때마다 바이러스 수는 늘어나는데 이게 로그 스케일을 따르기 때문에 바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15번째까지 돌렸는데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게 안 보이다가 19번째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 수에 도달해서 면역 형광이 그러니까 땅땅 이게 형광빛이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양은 증식을 이 사이클을 19번 돌려야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CT 값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CT 값은 19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 스레시홀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9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응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 스레시홀드 CT 값이 10인 사람이 있고 14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검사했는데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CT 값이 10이라고 이제 통보가 됐어요.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CT가 10이면 이 사이클을 10번 돌려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14라는 수치를 가진 B라는 사람은 14번을 돌려야 목표치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초기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의 양이 많았던 걸까요? 당연히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5개가 처음부터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개 있는 사람이 증폭을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아니, 적고 10개인 사람은 훨씬 더 원하는 목표치에 빨리 도달을 하겠죠. 이렇게 해봤자 10개인데 얘는 벌써 20개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바이러스 양이 많다는 거고, CT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이러스 양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냥 어려우실 때는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CT 값이 낮을수록 바이러스 수가 많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일단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CT 값의 임상적 의미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제가 뒤에서 이제 그 해석 파트 부분을 따로 만들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CT 값이 낮으면 바이러스가 많다는 건데, 이게 바이러스 많으면 당연히 임상적으로 더 안 좋은 거 아닐까? 바이러스가 많이 있고 그만큼 환자가 병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왜냐면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복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표하는 유전자가 이 유전자 RDRP, 그 중화효소, 그 RDRPV, 그 다음에 N 유전자,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전자가 모두 양성일 경우에 한해서만 양성으로 판정한다고 돼 있고, 적어도 2개의 유전자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질문이 오갔던 게 응급선별 검사랑 그러면 코로나 PCR 확진 검사랑 같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응급용 선별 검사가 뭔지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응급용 선별 검사는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코로나 확진 검사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애초에 선별 검사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그 확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거기서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인지 아닌지 여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응급선별 검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응급선별 검사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럼 PCR이랑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돈을 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응급선별검사라고 한다는 것은 빠른 결과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고, 이게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리얼타임 PCR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데 더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리얼타임 PCR이 보통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우리가 결과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검사의 정확도가 아직까지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검사마다 되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별 검사로서는 써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확진 검사로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선별 검사 목적으로만 쓰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PCR 검사인데 좀 더 빠른 PCR이고 정확도는 정통 PCR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이런 신속 PCR 검사를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 키트가 많이 모자라나 봐요. 아니, 그 시료하는 거나 뭐 그런 재료들이, 검사 시료들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엑스퍼트 익스프레스라는 외국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최소 80곳 이상에서 대학병원급에서 많이들 쓰고 있고, 이것을 하면 보통은 6시간 걸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이내로 검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신속 PCR 검사로는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양성, 음성 판정에 있어서 어떤 선별 목적으로만 어떤 검사의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사의 내용들을 다시 신속 PCR은 검사를 확진하는 데 쓰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무증상자의 선별 용도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어떤 코로나가 뚜렷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빨리 검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검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PCR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PCR 검사라는 그 기법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시키고 그 증폭시킨 그 값을 따져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